안녕하세요, 길치입니다. 자, 지난 토요일 날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달부터는 우리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들을 따로 좀 올려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평일 수요일에는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을 올리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기존에 이제 스케일 시리즈로 하고 있는 것을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초보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올려야 되나 하고 이제 생각도 해보고 기존 유튜브 다른 분들의 영상도 이렇게 보고 했는데 왕초보분들을 위한 영상들은 굉장히 이제 잘 커리큘럼으로 잘 해놓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제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싶어서 저는 이제 초보에서 이제 초보를 좀 탈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의 계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좀 올려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보를 탈출하려고 그러면 어떤 것들을 연습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위주로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초보를 탈출하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론적인 부분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애드립과 뭐 오브리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이론적인 지식이 좀 뒷받침이 되셔야 되지만 일단 초보에서 중급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들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또 많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이론과 실기를 좀 접목을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초보, 특히 우리 통기타와 일렉기타에서 초보 과정에 계신 분들이 주로 많이 연습을 해야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기타를 처음에 이제 연습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튜닝은 꼭 먼저 시작하기 전에 튜닝을 하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튜닝을 하면서 내가 이 개방현의 그 계명 6분 줄, 뭐 5분 줄, 1분 줄, 2분 줄 이런 개방현의 그 음들이 무엇인지 이게 파악이 될 것이고요. 또 그게 튜닝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다음에 계속해서 생기는 음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작할 때는 꼭 튜닝을 먼저 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튜닝하는 방법은 휴대폰 어플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튜닝 기기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들은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크 종류도 보면은 삼각형 피크 이런 거 있죠. 이런 삼각형 피크도 있고 두께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이런 물방울형도 있겠죠. 물방울형 피크도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본인이 이제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초보일 때는 물방울형보다는 이런 삼각형 정삼각형 모양의 피크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께도 0.5부터 해서 뭐 1.2, 1.5 이렇게 쭉 있지만 제가 보기 0.5는 너무 이렇게 낭창낭창해서 스트럼 할 때는 초보 때 스트럼 할 때는 좋은데 멜로디 칠 때는 이게 좀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1mm 되는 것은 또 초보 때 쓰기에 스트럼 할 때 부드러운 소리가 나기 힘들기 때문에 0.7 정도 되시는 걸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0.7 정도 되는 이런 넓은 삼각형 피크를 초보 때는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타를 처음 이제 통기타를 배우게 되면 이게 재미가 있어야 계속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코드와 주법을 가르쳐 줘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계속 주구장창 연습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악기를 배우려고 처음에 마음 먹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열정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재미가 없더라도 기본적인 것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코드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면서 C 코드는 이렇고 A 마이너는 이렇고 G는 이렇고 하면서 주법도 뭐 고고는 이렇게 치고 16비트는 이렇게 치고 슬로우 락은 이렇고 이런 거 그냥 주입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게 되면요 나중에 초급을 탈출할 때쯤 돼가지고 필요한
코드가 왜 이런 모양으로 잡히지 하는 거를 이론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야 될 시기가 왔을 때 그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 이제 초급을 탈출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코드를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왜 이런 모양으로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해가면서 이제 연습을 하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기타 이제 뭐 남들 다 하는 얘기지만은 기타에 대한 기본 구조부터 어떤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6분줄과 5분줄에 대한 개명을 12프렛까지 외우는 거를 위주로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는 거겠지만 기타는 여기가 머리죠. 헤드. 그리고 여기가 목이니까 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바디, 몸이죠. 그 다음에 여기 사운드가 나오는 홀이라고 해서 사운드 홀이라고 해요. 동그란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하얗거나 까맣거나 여기 줄을 이제 잡아주는 이 부분을 너트라 그럽니다. 너트. 그리고 이쪽 부분. 여기가 이제 브릿지. 다리란 말이죠. 브릿지가 있어요. 브릿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칸 쇠막대기 또는 뭐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이것을 프렛이라고 그래요. 프렛. 그래서 첫 번째 프렛 여기를 1프렛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2프렛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3프렛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타를 칠 때 1프렛 그러면 이 프렛 요렇게 구분을 해놓은 쇠막대기가 구분해 놓은 요 영역을 프렛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프렛 에어리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1프렛 그러면 여기를 말하는 거구나. 3프렛 그러면 여기를 말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리에 대한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소리라는 것은 진동입니다. 어떤 진동이 이렇게 우리 귀로 들어왔을 때 그 진동이 만약에 느린 진동이 들어왔다 인식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낮은 음이고요. 진동이 이렇게 빠른 진동이 들어왔다 우리 귀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는 높은 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보시면 여기가 맨 윗줄이 6번 줄이고 맨 아랫줄이 1번 줄입니다. 자, 맨 위에가 6번 줄, 맨 밑에가 1번 줄이에요. 그래서 기타 줄은 6번, 5번, 4번, 3번, 2번, 1번 줄로 6개의 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트부터 여기 브릿지까지 총 줄이 이렇게 동일한 길이의 줄이 이렇게 6개가 이제 되어 있는데 만져보시면 6번 줄은 두껍고 1번 줄은 제일 가늘어요. 그래서 같은 줄이 길이이지만 요걸 튕겨보면 6번 줄을 이렇게 튕겼을 때와 1번 줄을 튕겼을 때 같은 길이지만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줄이 굵을수록 같은 힘으로 튕겼을 때 진동 숫자가 1번 줄, 얇은 줄을 같은 힘으로 튕겼을 때보다 진동 숫자가 작습니다. 그래서 굵은 줄을 튕겼을 때는 낮은 소리가 나는 것이고 같은 힘으로 1번 줄을 튕겼을 때는 그보다 높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줄이 굵으면 소리가 같은 힘으로 튕겼을 때, 같은 힘으로 같은 길이의 줄을 튕겼을 때 소리가 낮은 음이 나고 같은 길이의 줄이라도 같은 힘으로 튕겼더라 하더라도 줄이 얇으면 높은 소리가 난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줄은 긴 줄을 튕겼을 때는 한 번 움직이는 진폭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줄 길이의 정중앙을 딱 누르고 튕기면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튕기는 것의 2배의 빠른 진동이 일어나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줄 길이에 튕겼을 때와 딱 중앙이 되는 12분 프렛 여기를 누르고 튕겼을 때는 지금 나는 음에 딱 2배 높은 소리가 나겠죠. 그죠? 이 말은 줄이 짧으면 짧을수록 진동 숫자가 빨라지고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귀는 이 소리를 높은 음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6번 줄을 이렇게 쳤을 때보다 줄에 어디든 간에 이렇게 눌러가지고
줄을 짧게 만든 다음에 치게 되면 그만큼 소리가 높아진다는 소리, 그 원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모든 줄이 다 마찬가지예요. 6분 줄만 그런 게 아니라 뭐 2분 줄, 1분 줄도 마찬가지로 그 줄의 어떤 부분을 누르고 튕기게 되면 음이 높아지는 겁니다. 줄이 짧아지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음의 높고 낮음을 표현을 해내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음악 시간에 배운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음악 시간에 7음계의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배웠어요. 그렇죠? 7음계의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배웠는데 그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이 기타 지판의 어딘가를 누르게 되면은 음이 높아지고 낮아지기 때문에 그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표현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줄을 아까 처음 말씀드릴 때 튜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튜닝이라는 것은 어떤 원칙 하에 줄을 그 원칙에 맞도록 맞춰 놓는 것을 튜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원칙에 맞춰 갖고 줄을 맞추느냐 하면은 C키의 7음계에 맞춰서 줄을 맞춥니다. C키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웠던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C키입니다. C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C키로 세팅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C키 시작은 기타 줄에 원래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C키 시작인데 기타 줄에서는 요 맨 위에 6번 줄 요거를 아무것도 누르지를 않고 그냥 땅 튕겼을 때 제일 처음에 나는 음을 미로 세팅을 합니다. 미로. 그러면 미 다음에는 파가 나올 것이고 그 위에는 솔이 있을 것이고 그 위에는 또 라가 있고 그 위에는 시가 있고 도가 있고 또 레, 미, 파, 솔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그게 미보다는 파가 높은 음이니까 어딘가 눌러갖고 치면은 줄을 짧게 만들어갖고 치면은 파음이 나올 거고 파보다 솔은 더 높은 음이니까 또 어딘가를 눌러서 줄을 더 짧게 만들면 그 솔음이 나오고 또 더 올리면 라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우리가 음과 음과의 거리를 이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 미파와 시도 사이는 반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파와 시도는 반음이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일단 미파와 시도는 반음이다 라는 말은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미파와 시도가 아닌 다른 놈들 도와 레, 또 레와 미 이런 거 도와 레 사이, 레와 미 사이 이런 것들은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미와 파 사이는 반음이다 그러면 도와 레 사이는 반음이 아니겠죠. 그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온음이라 그럽니다. 온음. 그럼 온음이 뭐냐? 온음은 반음과 반음 두 개가 합해지면은 이걸 온음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반음과 반음 두 개가 합해졌을 때 이걸 온음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도와 레 사이는 반음이 몇 개가 있단 말이에요? 반음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레와 미 사이는 미파 시도가 아니니까 레와 미 사이도 반음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미와 파 사이는 반음이 한 개 있는 거예요. 미파 사이는 반음이다라고 했으니까 미와 파는 그 사이는 반음이 한 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파와 솔은 미파 시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와 솔 사이에도 반음이 두 개가 있는 온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솔과 라 사이도 온음이니까 반음이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라와 시 사이도 온음이니까 반음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고 시와 도 사이는 미파 시도가 반음이니까 시와 도는 반음이 한 개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이제 이해하셨죠? 자, 미파와 시도가 반음이니까 나머지 도와 레 사이는 반음이 아닌 온음이다. 그럼 온음이라는 말은 반음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다. 그 사이에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기타에서 표현을 할 텐데요.
요 쇠막대기가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놨는데 이것을 프렛이라고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왜 구분을 해놨냐 이거예요. 왜 구분을 해놨냐면 프렛과 프렛 요 사이는 한 개의 프렛이 반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뭐라고요? 프렛 한 개는 음으로 따지면 반음 간격이에요. 반음. 그래서 요렇게 음을 쳤어요. 지금 나오는 요 음보다 요 한 칸 되는 자리를 누르고 치면 처음에 그냥 쳤던 것보다 반음이 높은 음이 납니다. 그러면 이 음보다 반음이 높은 음은 또 한 칸 올라와서 치면 여기 첫 번째 칸을 누르고 쳤던 것보다 두 번째 칸을 누르고 치면 첫 번째 칸보다 반음 높은 소리가 나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 여기가 보면 한 칸, 두 칸 올라온 자리를 자꾸 쳤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 잡고 쳤던 음보다 두 칸 위의 음을 누르고 두 칸 위의 자리를 잡고 꾹 누르고 치면 처음 음보다 두 칸 높은, 즉 반음 두 개만큼 높은 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음이 난다는 거죠? 온음 소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온음은 반음 두 개입니다. 그리고 기타의 지판 요 프렛 하나는 반음 간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딘가를 누르고 쳤어요. 만약에 여기를 누르고 쳤어요. 그러면 이 음보다 반음 높은 음을 내고 싶다 그러면 한 칸만 올라가는 자리를 누르고 치면 반음 높은 음이 나는 것이고, 이 자리보다 온음을 치고 싶다 그러면 반음이 두 개 올라간, 한 개, 두 개 올라간 이 자리를 누르고 치면 여기보다 한음 높은 음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보다 한음 높은 음자리, 즉 온음이 올라간 음자리가 나는 거예요. 자,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 미파와 시도 사이는 반음이고 나머지 도레, 레미, 파솔, 솔라, 라시 요 사이들은 각각 온음 간격이고, 온음 간격이란 말은 반음이 두 개 들어있는 것이고, 기타에서 프렛은 각각 반음 간격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반음씩 올려가면서 칠 수가 있다 라는 것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6번 줄과 5번 줄의 게이름을 좀 외우자 이겁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할 거예요. 그러면 6번 줄과 5번 줄의 게이름을 어디까지 외울 거냐 하면 여기 12번 프렛까지. 12번 프렛이 어디냐면은 여기가 1번 프렛이에요. 첫 번째, 여기가 너트 바로 위에 있는 여기를 첫 번째 프렛이라고 그래요. 1번 프렛, 2번 프렛, 3번 프렛, 4번 프렛, 5번 프렛, 6번, 7번, 8번, 9번, 10번, 11, 12 해가지고 여기가 가만히 보면 기타의 맨 위에서 보면 점이 두 개가 찍혀 있어요. 다른 데는 이렇게 하나씩 찍혀 있는데 12번 프렛만 점이 두 개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점이 두 개 찍혀 있는 데가 12번 프렛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기타에서도 보시면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분되는 점들이 있죠. 기타 중앙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보통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앙에 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점이 유독 두 개가 찍혀 있는 데가 있어요. 그죠? 여기가 12번 프렛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12번 프렛까지의 6번 줄과 5번 줄에 어디를 눌렀을 때 어떤 음이 나는지를 외우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은 그것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세팅을 했어요. 세팅할 때 미라레 솔시미로 세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팅하는 거는 다른 영상을 봐주시고요. 그러면 6번 줄은 미라는 거를 이제 알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줄은 라라는 것도 알겠어요. 됐죠? 그러면 6번 줄을 아무것도 안 잡고 그냥 이렇게 치면 미음이 나는 거죠. 그럼 아까 미파와 시도는 반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줄을 짧게 하면 할수록 음이 높아집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6번 줄을 그냥 치면 미니까 그 다음 음이 나오려면 파를 쳐야 돼요. 파는 미파와 시도는 반음이니까 한 칸, 줄을 한 칸만 짧게 만들어주면 파음이 나오겠죠. 그죠?
하나하나가 반음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미파 시도는 반음이니까 6분줄을 그냥 치면 미. 그러면 파는 반음이니까 요거를 눌러가지고 1분 프렛을 여기 프렛 가까이 누르는 게 좋습니다. 누르는 것도 프렛 가까이에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힘을 들이지 않고 소리가 이쁘게 납니다. 자, 미 쳤어요. 그럼 미파는 반음이니까 한 칸만 가게 여기 누르고 치면은 파음이 나오는 거죠. 미, 파, 미, 파, 미, 파, 미, 파. 되시겠죠? 자, 그러면 미, 파 다음에 솔은 미파 시도가 반음이니까 파에서 솔 가는 거는 온음이잖아요. 온음은 반음이 2개 올라간다 그랬죠? 그럼 파음보다 높은 온음 2개, 반음 2개 올라가니까 하나, 둘, 이 자리. 프렛으로 따지면 3번 프렛입니다. 점 있는데 3번 프렛. 그죠? 그러면 미파 반음이니까 여기 누르고 치고 파와 솔은 온음이니까 한 칸, 2칸 올라간 여기를 누르고 치면 솔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솔과 라는 온음이잖아요. 그러면 한 칸, 2칸 올라가야죠? 그럼 여기 라가 됩니다. 라 자리를 보니까 또 점이 찍혀 있네요. 라와 시도 온음이죠? 계속 외우세요. 미파 시도가 반음이다. 나머지는 다 온음이고 온음은 2칸이다. 반음 2개다. 그러니까 2칸, 기타는 2칸이다. 자, 여기가 라면 라, 시는 온음이니까 한 칸, 2칸 올라간 여기를 누르고 치면 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 다음엔 도죠. 미파 시도는 반음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 다음에 도를 치고 싶다 그러면 한 칸만 올라가면 되겠죠? 반음만 올라가면 되니까 여기가 도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도에서 레는 또 2칸이겠죠? 온음이니까 하나, 둘 올라간 여기 레. 그 다음에 레에서 미는 미파 시도가 아니니까 2칸이겠죠? 한 칸, 2칸 올라간 여기 미. 자, 미까지 치고 나서 보니까 점 2개가 찍힌다네요. 12번 프렛까지 왔어요. 그래서 6번 줄 12번 프렛을 누르고 치면 아무것도 안 잡고 친 여기하고 미 같은 미가 나옵니다. 단 옥타브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요 70개가 올라간 미 소리가 나온 거예요. 미부터 시작해서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해서 여기 미보다 한 옥타브가 높은 미 소리가 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2번 프렛까지 오면 다시 여기서부터 미파는 반음이니까 또 여기가 파와 솔은 온음이니까 2칸 올라간 여기가 솔에서 라는 또 2칸 올라간 여기가 라.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12번 프렛부터는 다시 여기보다 한 옥타브가 높은 게이름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번 프렛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6번 줄이 어느 정도 연습이 되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5번 줄을 합니다. 미, 라, 레, 솔, 시, 미니까 5번 줄을 그냥 치면 라음이 나오겠죠. 자, 그럼 똑같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잡지 않고 쳤지만 사실은 여기를 손가락을 눌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손가락을 누르고 친 거예요. 여기를 누른 게 아니라 여기. 얘가 지금, 너트가 지금 대신 손가락이 잡아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5분줄을 그냥 치면은 라음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다음 음이 시를 치려고 보니까 라와 시는 온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칸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칸, 2칸 올라간 여기를 누르고 치면 2번 프렛을 누르고 치면 시음이 나와요. 아시겠죠? 다 라, 여기 너트가 손가락이 잡아준 거예요. 라. 그 다음 시는 2칸 올라간 여기. 됐죠? 그 다음에 도는 시, 도니까 한 칸만 올라가죠. 도. 그 다음에 도와 레는 온음. 다음 레, 미, 온음. 미, 파, 반음. 파, 솔, 온음, 솔, 라, 온음이죠. 자, 여기가 12번 프렛입니다. 끝난 자리. 라에서 시작해서 라까지 왔는데, 그래서 라에 오니까 여기가 12번 프렛이죠. 점 2개 찍힌 데죠. 그래서 12번 프렛, 여기가 이제 라입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요. 라. 5번 줄 그냥 치면 라.
라시는 원음이니까 두 개 올라온 자리를 잡고 치면 라. 그 다음에 시도, 여기 시. 그 다음 시도는 반음이니까 한 칸만 도. 도레 두 칸, 레미 두 칸, 미파 한 칸, 파솔 두 칸, 솔라 두 칸. 계속 올라갈 수 있겠죠? 라시 두 칸, 시도 한 칸, 도레 두 칸,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6분 줄부터 5분 줄까지 계속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6분 줄과 5분 줄, 0번 프렛부터 12번 프렛까지 이렇게 내가 반음, 원음을 따져가면서 게이름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되면, 그렇게만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실제로 내가 이 자리를 바로바로 찾아가지를 못해요. 또 여기서부터 따져봐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원음이다, 원음, 반음이다 이렇게 찾아가야 이게 자리를 익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좀 실전에 적용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6분 줄과 5분 줄을 이용한 멜로디를 치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송아지라는 우리 동요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연습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가 도잖아요. 5분 줄 3번 프렛이. 그러면 도, 레, 미, 파, 솔이죠. 솔부터 시작할 거예요. 5분 줄 10번 프렛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솔이니까 솔, 솔, 라, 솔 이렇게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솔, 솔, 라, 솔 이렇게 칩니다. 지금은 얼터네이트 피킹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다운만 하세요. 이게 편하니까 솔, 솔, 라, 솔. 속도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천천히 솔, 솔, 라, 솔, 미, 미, 파, 미, 레, 도, 라, 도, 솔. 그죠? 그 다음에 라, 도, 라, 솔, 솔, 미, 솔, 솔, 라, 솔, 미, 레, 도. 이렇게 하면서 그 게이름에 맞는 음자리를 찾는 연습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5분 줄과 6분 줄을 같이 쓸 수 있는 거니까요. 다시 이제 송아지 가지고 하시는 게 좋아요. 솔, 솔, 라, 솔, 미, 미, 파, 미, 레, 도, 라, 도, 솔, 라, 도, 라, 솔, 라, 미, 솔, 솔, 라, 솔, 미, 레, 도. 되시겠죠?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좀 잘 되시면 그때 이제 박자를 맞춰갖고. 되시겠죠? 자, 요거 연습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요거를 숙달을 시켜서 6번 줄과 5분 줄에 12번 프렛까지의 게이름을 꼭 다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이게 초보 탈출 첫 번째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1번, 2번, 3번 프렛 내에서의 도레미파솔라시도 그거를 치는 거를 가지고 또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연습 많이 하시고요. 즐거운 기타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